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에서 디지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신 이 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대비가 됩니다. 아날로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어떤 불안정한 그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디지털은 이 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0과 1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양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호 체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디지털이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면 큰 변화를 얘기하겠죠.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방송은 전부 아날로그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날로그 하면 뭐 이렇게 통기타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디지털 하면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서 정확한 그런 어떤 기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기계의 사용을 여러분들은 연상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또는 비동시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특히 인터넷이나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한 그런 어떤 통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그 비잉 디지털이라는 책에서 지금까지 그 아톰, 기존의 책이나 CD나 이런 것은 기존의 아톰 방식으로 만들었던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앞으로는 0과 1을 사용하는 비트 단위로 비트 단위의 디지털 컨텐츠로 다 바뀔 거라는 그러한 어떤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산업사회, 특히 미디어 산업사회는 그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정보사회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파의 왜곡이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는 디지털 보호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산, 편집, 유통이 용이합니다. 또한 그 압축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화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채널을 이용해서 그 안에 분할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디지털 미디어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상호작용성입니다. 과거 매스 미디어 시대에서는 예를 들면 TV 예를 들면 방송국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죠. 일방향성의 그런 정보 교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서로 정보 주고받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리고 거기에 좋아요를 하든가 댓글을 달거나 이런 어떤 쌍방향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됨에 의해서 매스 미디어가 나오더라도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올린다든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화입니다. 디지털 그 미디어는 바로 이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편집 이런 것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편집, 유통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미디어별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체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멀티미디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를 뭘로 통해서 보십니까? 네이버나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많이 보시죠? 또한 라디오도 그냥 라디오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문 어떻습니까? 이제 종이신문 거의 안 보죠. 여러분들이 신문사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포털에 들어가서 아니면 SNS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어떤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확인하시잖아요. 바로 멀티미디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동시 커뮤니케이션과 비동시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구현 가능합니다.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예, 우리 카톡을 통해서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예, 누군가가 저한테 카톡을 남겨놨는데 제가 회의를 하거나 수업이 있거나 예, 다른 일을 할 때는 못 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예, 정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도 제가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동시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페이스북은 예, 그 페메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지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뭐 1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가서 예, 그 글을 확인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모두 비동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시, 비동시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예, 디지털 미디어의 예, 특징은 탈대중화와 개인화입니다. 예, 매스 미디어 시장에서 시대에는 매스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약간의 타겟팅을 하기도 하지만 그 타겟팅 자체가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니치 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어떤 탈대중화 현상을 정상 분포 곡선이 아닌 롱테일 현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에 맞는 그 사람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으로 한 개인의 특화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어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 정보가 전부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융합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기술적인 융합과 산업적인 융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바로 신문, 라디오, TV들이 하나의 어떤 디지털 미디어로 통합되는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문 이제 종이 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이용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가능하면서 컨텐츠의 생산, 유통, 전달, 소비가 하나의 기술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적인 융합입니다. 바로 이제는 네트워크에서는 얘가 네트워크 회사로만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어떤 네이버나 이런 어떤 서치 엔진을 개발하는데도 서치 엔진에 그냥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미디어들 합병을 하고요. 아니면 구글이 다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융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통신회사인 KT가 스카이라이프라고 하는 인터넷 컨텐츠 시장까지 들어가죠. 이런 어떤 산업적인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와 광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과 특성과 맞는 저널리즘과 광고, PR 산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는 이제 소수의 언론사나 기자들이 폐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저널리즘이 아니라 개방성과 상호성이 존중되는 그런 열린 저널리즘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누구나 우리 일반 수용자들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널리즘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거는 수동적으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아요 이런 표시를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의견을 게시를 통해서 블로그와 같은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가능한 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에 가능한 열린 저널리즘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포털이나 SNS 플랫폼 중심으로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V를 보려고 하면 TV를 통해서 봐야만 했고요. 아니면
신문을 보려고 하면 종이 신문을 사용해서 봤어야 했죠. 그 웹 1.0 시대에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가서 컨텐츠를 우리가 소비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뉴스 어디 가서 보십니까? 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보시죠. 예, TV 시청 또한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냥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올린 글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죠. 이와 같이 포털과 SNS가 하나의 플랫폼화 되면서 이제 컨텐츠 생산과 제공하는 것과 플랫폼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서 플랫폼 중심으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저널리스트의 역할도 아직 있지만 시민 저널리즘과 대한 저널리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마음먹은 사람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저널리즘이 부각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인터랙티비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모든 로고 데이터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 알고리즘도 돌리고요. 광고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이용자들이 더 많이 데이터를 이용하게끔 언론사들이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보다는 기획, 보도, 탐사, 그리고 내러티브 저널리즘 등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그치지 않고 왜냐하면 SNS에 언론사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 속보성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태풍이 왔을 때 SNS의 정보 전달의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SNS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저널리즘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기획 탐사 보도와 같은 아니면 팩트 체킹과 같은 아니면 내러티브 저널리즘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어떤 저널리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버즈피드나 우리나라의 피키캐스트 아니면 폴리시메이커, 박스미디어와 같은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언론사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새로 등장한 VR 기술을 통해서 VR 저널리즘이나 드론 저널리즘 또는 로봇 저널리즘, 이제는 기사 자체를 사람이 쓰지 않고 로봇이 쓰는 그런 어떤 다양한 현상들이 저널리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 및 PR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온라인 광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신문 광고, 특히 종이 광고, 종이 신문의 광고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방송 광고 2016년도에 5.4%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2017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락하는 방송 광고도 정체되거나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쇄 미디어는 2016년, 17년도에 계속해서 3.6%,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17.7%, 8.9% 점점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광고비 총계가 아직 방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방송이라고 하는 건 지속파, 케이블, 라디오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아직은 방송이 크죠.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가 인쇄 매체나 이를 넘어서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전략의 변화입니다. 미디어 플래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PR에서는 보도자료를 내보내서 언론에서 기사화되는 것을 노렸다 그러면 광고에서는 지면을 사거나 아니면 방송 시간대를 사서 광고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SNS 시대, 인터넷을 통해서는 미디어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스 모델입니다. 바로 뭐냐면 과거에 어떤 언론사에서 돈을 주고 사는 어떤 페이드 미디어, 방송사의 시간을 사거나 신문 지면을 사서 우리
그 미디어를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체적인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오운드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자체 블로그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컨텐츠나 예,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내서 예, 언드 미디어, 예, 매스 미디어에 예, 노출되는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더 중요해진 것이 SNS 시대의 쉐어드 미디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컨텐츠들이, 어떤 광고들이 좋으면 서로 사람들이 추천하면서 공유하게 되죠. 이런 그 쉐어드 미디어. 그래서 이제는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쉐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예, 패서 모델이 예, 미디어 플래닝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매스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광고를 갖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매틱 디스플레이 데이터 분석에 예, 기반한 예, 프로그래매틱 디스플레이 애드버타이징이 예, 점점 예, 그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예, 그러한 광고를 예,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예. 예, 네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컨슈머 비헤이비어, 소비자들의 예, 행동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모델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전통적인 미디어 시대에서는 아이드만 모델이었습니다. 어떤 것의 컨텐츠에 예,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어텐션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인터레스트, 관심이 생기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고 싶은 어떤 디자이어가 생기고,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서 예, 펄처스라고 하는 액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아이드만 모델에서 설명이 되던 것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는 어떤 것에 우리가 그 컨텐츠에 예, 주목을 하게 되면, 관심이 생기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치하죠. 서치하고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구매 행동에 들어가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주변 친구들과 SNS를 통해서 쉐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오면, 좋은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음식이 나오면 음식부터 보십니까? 아니면 사진부터 찍어서 그것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쉐어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요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아이서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그런 그 마케팅과 PR 활동에서 예, 빅데이터와 예, AI가 점점 주목받고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사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 로봇이 예, AI를 이용한 예, 로봇이 기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마케팅도 예, 그런 것이 예,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PR도 예, 빅데이터를 통해서 SNS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AI가 결론을 내리면 바로 예, 기계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예, 그러한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AI는 예, 점점 예, 중요한 어떤 예,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